가지고 지금부터 선명상에 들어갑니다. 이제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오늘 오셔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봉은사에서는 선명상을 하고 있는데 매 계절마다 조금 색다른 선명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 불교의 오랜 수행법 중에서 간화선을 가지고 오늘 선명상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목고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오늘 이목고하고 차나 한 잔 먹어라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네, 오늘 그런 화두를 가지고 오늘 선명상 해볼 겁니다. 그런데 이 선명상 하는 것을 좀 색다른 방법으로 해보려고 오늘 낭독극이라고 하는 대중 예술을 접목을 해가지고 우리 전통선과 함께 해볼 거예요. 우리가 고요하게 시작하면 바로 음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음악이 나올 때 아니 뭔 참선한다더만 뭔 음악을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참선도 우리 삶 속에 있고 음악도 우리 삶 속에 있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어떤 것은 소음이 되기도 하고 또 명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잘 가지면 어떤 것도 명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음악을 잘 들어야 된다든지 못 들어야 된다든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들으세요. 그냥 들으세요. 그리고 이제 그냥 듣기만 하시면 긴장이 풀릴 가능성이 있어요. 음악의 성격에 따라서. 그래서 음악의 그 흐름에 내 몸과 마음을 다 맡기고 긴장을 풀으시라. 긴장을 푸는 것이 음악 명상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냥 놔버리는 거. 그래서 음악에만 집중하는 거. 그렇게 하시고 끝나고 나면 우리 박수 치고 싶잖아요. 오늘은 박수 치지 마세요. 아셨죠? 그러니까 그 흐름에 그대로 내 자신을 좀 끌고 가고 싶어서 음악에 따라 흐름에 몸과 마음을 이렇게 함께 놔두고 싶어서 박수 치지 말라고 말씀하시니까 박수를 치면 그 리듬 깨지거든요. 네, 박수 치지 마시고 그대로 계시고 그러면 조금 있다가 바로 배우들의 낭독극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배우들의 대화 속에 그대로 그냥 잠기시면 돼요. 예, 대화를 하는 속에 그냥 알아채려고도 하지도 말고 그것도 똑같이 그냥 듣기만 하세요. 그런데 대화 속에서 의심이 생기면 어떤 의문이 나면 그 의문을 잘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저 듣기만 하는데 왜 그렇지 하고 의심이 생기잖아요. 혹시라도 의심이 생기는 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심이 안 생기면 굳이 의심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 대화 속에서 의심이 생긴다. 왜 그러지? 하고 의심이 생긴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실은 그 의심이 생기게 하는 그거를 심어주려고 이 시간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들의 대화 속에 그 말 속에 내가 의심나는 게 있다. 그러면 그걸 잘 기억하시고 그거를 시시때때로 생각하시는 거. 그거 아주 중요합니다. 아셨죠? 우리는 그것을 갖두고 이제 화두를 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앉아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럴까? 하고 의심하는 거. 그것이
이번 겨울 우리 이목고 선명상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굳이 뭐 난 의심이 안 생긴다 그러면 굳이 그렇게 일부러 의심을 가질 건 없는데, 의심이 생기면 그 의심을 놓지 말고 계속 가져가는 거.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걸어가나 누워서도 왜 그랬을까 왜 그럴까 하고 의심하는 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제가 죽비를 치면 그대로 우리는 그 앞에 있었던 의심을 가지고 참선을 그대로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참선하는데 의심이 들었던 것을 의심하면 제일 좋고, 그것이 아니면 그저 그 시간에 자기 자신하고 자기 자신을 만나면 됩니다. 자기 자신과 상대를 한번 멋지게 한번 해보십시오. 뭘 하시든지 자기 자신과 고요하게 한번 만나보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뭐 질문하셔도 되고 말씀하셔도 되고, 그래서 의심이 나면 의심을 붙들고 참선을 하는 거고, 그것이 아니면 자기 자신과 맞닥뜨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선 끝나고 나서 뭐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고 대화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질문하실 때 자기 자신에게 먼저 질문을 던져봐요.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고 나는 이 질문을 왜 하는가 생각 한번 해보고 자기한테 물어보고, 그래도 의심이 있으면 질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준비됐죠? 자, 그러면 마음을 이제 편안하게 하시고, 이제 자세는 그만 흔들고, 이제 편안하게 앉아보세요. 예, 다리는 앞으로 모아도 되고, 뭐 편안하게 해도 됩니다. 편안하게 하시고, 양손은 앞으로 좀 모으셔도 좋고, 자, 그리고 눈은 떠도 되고, 감아도 됩니다. 편안한 자세를 해도 돼요. 가부좌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참선하는 자세는 척추를 고추 세우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아랫부분, 요추가 있는 허리를 고추 세우는 것이 중요하니까 반드시 하시고, 그리고 턱은 살짝만 앞부분을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거는 어깨에 힘을 빼는 겁니다. 어깨에 힘을 쭉 빼시고, 내가 의도적으로 어깨에 힘을 뺀다라고 생각하면 힘이 빠져요. 그래서 내 힘이 어디에 있는가 봐서, 힘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모르면 항문 관략근을 한번 살짝 조여요. 그리고 마음을 그쪽으로 보내세요. 그렇게 하고 기운을 그쪽에다가 살짝 감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몸의 기운이 밑으로 내려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몸의 기운이 위로 뜨지 않도록 관략근인 곳에, 우리가 소위 단전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힘을 살짝 주면 되겠습니다. 고요하게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곧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은 멈춤의 계절이다. 보는 것이 고요로 돌아가고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것을 말해주는 시간. 이 고요 속으로 한 스님이 천천히 걸어온다. 수심이 가득한 한 사내의 바쁜 걸음. 조주 스님을 찾는다. 스님 계십니까? 누구지? 저 윤선입니다. 스님, 평안하셨습니까? 스님은 답하지 않는다. 침묵이 먼저 흐르고 그 다음에서야 목소리가 나온다. 그래, 왔는가? 스님, 요즘은 어떻게 시간을 보내십니까? 스님은 찻잔을 들어 하늘빛을 비춰본다. 시간이 나를 보내는 게지. 나는 흘러갈 뿐이다. 스님, 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직장에서는 늘 쫓기고 집에서는 미움받는 것 같고 아이들에게는 늘 미안하고 하루가 지나면 하루가 허망해집니다. 이 인생 대체 무엇입니까? 스님은 윤선을 잠시 바라본다. 바라본다. 그리고 또 바라본다. 그 눈빛 속에는 판단도 해답도 없고 단지 그대로의 윤선만 있다. 인생이 무엇이냐고. 누가 누구에게 묻는가? 예? 질문하는 자와 질문 받는 자를 먼저 살펴보게. 스님, 저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부처님의 성품이 저 같은 사람에게도 있습니까? 스님은 찻잔을 들고 오랫동안 말이 없다. 그 긴 침묵이 보는 이의 마음까지 바꾼다. 없어. 무야. 무. 그 한 글자가 겨울바람에 고즈넉한 봉은사 전체를 울린다. 무라니요? 불성이 없다니요? 스님, 그럼 저는 어찌합니까? 마침 한 마리 개가 선방 앞을 지나간다. 그럼 저 개는 불성이 있습니까? 없어. 그도 무다. 무라고 했다. 스님, 전에는 일체 중생이 불성을 지닌다 하셨습니까? 모든 존재가 부처라고 사람들, 동물들, 심지어는 나무나 돌멩이도 불성이 있다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은 없다 하시니 왜 없습니까? 왜 없습니까? 스님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쉰다. 그 숨이 답이다. 자네는 말 속에서 진리를 구하는가? 아니면 말을 넘어선 자리에서 스스로 보고자 하는가? 왜 무라 했는지 그 무를 자네가 참고하게. 그렇다면 저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미 가고 있으면서 또 어디로 가려 하는가? 차나 한잔하고 돌아가게. 윤서는 조심스럽게 차를 들었다. 따뜻함이 손끝에서 가슴으로 천천히 번져간다. 윤서는 말없이 일어난다. 스님,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잘 모르겠는 물을 안고 가니 조금은 따뜻합니다. 그럼 물러가겠습니다. 윤선이의 발걸음이 점점 멀어지고 스님은 혼자 남아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린다. 있다는 말도 없다는 말도 모두 남의 이야기. 이렇게 한 겨울 아침의 선방은 또 하나의 무를 세상에 남긴다. 지금부터는 눈을 감으시고 평온한 마음으로 조주 스님의 선문답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둠 속에서 조주 스님과 다른 스님들의 선문답이 이어진다. 한 스님 조용히 들어와 조주 스님에게 절하고 묻는다. 큰 스님, 깨달음이란 무엇입니까? 자네, 여기 온 적이 있는가? 없습니다. 그럼 차나 한잔 하시게. 예, 한 스님 잠시 조주 스님을 조심스럽게 바라보다 일어나 나간다. 다른 스님 들어와 절하고 묻는다. 큰 스님, 불법이란 무엇입니까? 자네, 여기 온 적이 있는가? 예, 있습니다. 그래. 차나 한잔 하시게. 예? 예. 다른 스님 역시 어리둥절하다가 나간다. 이번에는 원주 스님이 들어와 무릎 꿇고 말한다. 큰 스님, 여기 와본 적이 없는 스님한테도 차나 한잔 해라. 와본 적이 있는 스님에게도 차나 한잔 해라 하시니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원주야, 예, 차나 한잔 해라. 예?
원주 스님은 조용히 눈을 감고 생각한다. 왜 스님은 차나 한 잔 해라 하셨을까? 어떻게 좀 괜찮으셨어요? 저쪽도 괜찮으셨어요? 그러면 박수 한번 치세요. 음악 선명상 해보고 또 그다음에 낭독극 형식으로 우리 스님들의 옛날 조주 스님의 끽다거하고 구자 무불성 화두를 가지고 낭독극 형식으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왜 불성이 없는가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 뭐 내가 물어볼 것까지는 없고 본인이 알아서들 해야 되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자꾸만 흐른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수행법도 어쩌면 시대에 맞춰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수행은 사실은 우리가 번뇌를 내려놓고 행복하게 살자는 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번뇌를 벗고 모두가 다 부처님 세상을 이루자 하는 것이 이제 목표일 겁니다. 그 목표는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닌가. 더불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꾸며서 같이 행복한 거, 불국토를 이루는 거, 그런 것이 부처님께서 전법을 시작하신 그런 원력일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또 흐름이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존 불교가 출발했던 그런 부처님의 원력은 지금에도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우리가 옛날에 했던 방식을 이 시대에 어떻게 새롭게 풀어볼 것인가, 그건 우리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이 이제는 핸드폰 하나로 다 해결되는 세상이다 보니까 이렇게 옛날처럼 수행하고 이런 것도 이제는 자기 공간에서 수행을 하는 그런 것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은 더 자유로움을 느끼는 것 같으면서도 스스로 소외감을 갖고 이런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간이나 자리를 자주 만들어서 또 나이 든 세대들도 마찬가지고 또 젊은 세대들도 어떻게 하면 옛날 부처님이나 또 우리 선사 스님들의 그런 원력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으로 가지고 와서 또 우리가 행복하게 살 것인가, 그런 것을 하는 노력 가운데 오늘 이 시간도 그렇게 연출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괜찮으셨어요? 네. 혹시 뭐 질문 있으면 질문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질문. 오늘 선명상이라는 이름으로 간화선을 했는데 혹시 어떤 문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방법, 어떤 뭐 연출 이런 것을 해도 간화선의 기본을 잃지 않고 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의 고급 문화를, 예술적 요소를 잘 접목해서 간화선을 더 빛나게 하고 살려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봉은사 겨울 선명상 이목고 연출 괜찮았죠? 너무 멋있어요. 네, 그렇게 하면 되죠, 뭐. 예, 고맙습니다. 예.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선명상하고 조금 이따 내 대답 물어볼게요. 선명상하고 간화선 어떤 그런 거 차이나 이런 것까지도 혹시 의심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간화선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심은 없으실 거고, 다만 선명상은 간화선으로 사람들이 가기에 조금 어려워하니까 조금 더 그러면 대중들이 가깝게 하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렇게 하는 속에 여러 가지 방식을 도입한 겁니다. 그래서 기본은 나 자신이 무엇인가, 우리 존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설사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오늘 싱잉보를 했다고 하면, 그러면 싱잉보를 듣기만 하면 명상의 효과는 충분할 거고, 그런데 싱잉보를 듣고 이것을 잘 느끼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누가 듣고 있는가, 내가 귀가 듣고 있는가, 내가 마음이 듣고 있는가, 무엇이 이것을 듣고 있는가, 또 이것을 알아차리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간화선 정통 수행법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잘 이렇게 우리에게 맞게 하는 거, 그런 것은 선명상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에 1000년 정도 이상을 한국 불교가 해왔던 간화선, 그것은 그것대로 이 선명상 속에 또는 선명상과 함께 면면이 흐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차 한 잔 먹어라 하는 것은, 그러니까 조주 스님은 끼따거라고 그래가지고 차 한 잔 먹어라 하는 걸로 아주 유명한 스님이거든요. 근데 그 스님은 누가 오든지 간에 차를 따라 주셨던가 봐요.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러고 질문하면 차나 한 잔 먹어라. 예. 또 다음 날 또 어떤 누가 스님이 와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하면 다 듣고 나서 대답은 안 해주시고 차나 한 잔 먹어라, 그렇게 하셨답니다. 그런데 많은 스님들이 그 차나 한 잔 먹어라,
그 말에 처음에는 단순한 차인 줄 알았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아, 차나 한 잔 먹어라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가 아니었구나 하고 길을 가다가도 깨닫고 밥을 먹다가도 깨닫고 그래서 아, 조주 스님께서 차나 한 잔은 먹어라 하는 여기에 큰 깨달음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사람들한테 전해줬대요. 그래서 조주 스님 하면 객다겁니다. 차 한 잔 먹어라. 그랬는데 보살님께서도 좀 전에 나보고 차나 한 잔 먹어라 하신 것 같아. 알겠습니다. 저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선생님. 예, 질문해. 네, 이런 귀한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이 장자 등잔이자 종단이자 불교의 자랑이고 대표이긴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또 수행의 보편화를 위해서 공교육처럼 이거를 커리큘럼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불교를 알리기도 하면서 실질적으로 인생의 여행자로서 이제 변화할 수 있는 이게 마음을 온전하는 법을 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오늘 우선 이렇게 해줘서 고맙고 그리고 또 국민들이 학교나 이런 것에서도 알려질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 더구나 세계에 알려지면 좋겠다 이 말씀이시죠? 회장님 아셨죠? 봉은사가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예. 5년째 그 맨발 걷기를 하루에 거의 3시간 정도를 오전 오후 이렇게 합쳐서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이제 그 걷기 명상을 할 때 지금 오늘 뭐 관하산도 좋고 뭐 이렇게 앉아서 자선하듯이 하는 것도 좋은데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걷기 명상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좀 좋은지 스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걷기 명상을 얼마나 하셨어요? 저 5년째 하고 5년째 했구나. 그러면 내가 좀 물어봐도 돼요? 걷기 명상은 왜 해요? 저는 이제 처음에는 그 퇴직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처음에 한 2, 3개월은 굉장히 좋았어요. 이렇게 루즈한 생활이. 그랬는데 갑자기 이게 밸런스가 깨지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던 사람이 안 하다 보니까 잠도 안 오고 그래서 그 불면증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해소를 하려고 마음의 심신의 안정을 위해서 한 거예요, 처음에. 심신의 안정을 위해서? 네네. 그것을 해서 심신의 안정이 되면 계속 하시면 돼요. 아, 그냥. 알겠습니다. 그렇죠? 왜 하느냐. 저 스님께서 네. 걷기 명상을 왜 하냐라고 물어본 거, 네. 그걸 잘 생각하면서 예. 오늘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그 생각 한번 계속 해보세요. 네네네. 네, 그리고 본인에게 물어봐요. 너는 왜 걷기 명상하니? 심신의 안정을 위해서 그것이 도움이 되니? 그러면 계속 하면 되겠네. 도움이 안 되네. 그러면 하지 말고 힘드네. 그러면 하지 말고 심신의 안정을 위해서 도움되는 거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네. 그러니까 좋으면 계속 하면 되는 거네요, 그냥. 따질 왜 거 없이. 하나, 왜 나는 이걸 하지? 그 의문 갖고 하세요. 아셨죠? 네네. 좋은 질문 박수 한번 주세요. 또 질문 있어요? 예. 전에는 저기 관화선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선명상하고 관화선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글쎄 한 20년 전만 해도 우리 불교의 참선은 수준이 높고 명상은 좀 수준이 낮은 거야. 뭐 이런 인식이 있었어요. 예. 명상은 말 그대로 이제 고요하게 하는 거고 우리는 고요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불교는. 우리는 깨어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아니네? 그리고 정신을 차리는 거. 그게 우리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잘 사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서양의 명상은 살면서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 힘들어. 그러니까 불을 좀 피워놓고 불 타는 걸 보고 있으면
멍하게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이해되십니까? 그런 걸 명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불멍이라고도 하고, 뭐 수도를 이렇게 물을 살짝 틀어놓고 고요해지면은 물멍이라고 할 수 있을랑가 모르겠네. 아무튼 멍하는 거, 그거를 명상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건강에 도움이 된답니다. 그래서 구글이라든지 이런 대기업에서 이 멍 때리는 거를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뇌파를 측정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과학적으로 수치를 매기고 해가지고 야 이거 봐라. 이게 빡세게 교육시켜가지고 막 아침 일찍 일어나게 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게 해서 열심히 잘하고 친절하게 하고 막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 데려다 놓고 좋은 경치 좋은 곳에서 야야 저 파도 소리를 좀 들어라 멍하게 차 한 잔 먹어라 한 2시간 교육을 하고 나면 회사에 대한 충성도가 더 좋아져요. 그러니까 야 이거 교육법으로 괜찮은데 그래서 그런 대기업에서 이것을 연구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양에서는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것을 방법으로 썼는데 서양에서는 반대로 멍 때리는 걸로 사람을 이익되게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너무 인기가 좋아요. 그래가지고 강남 여기 한가운데서 가나선을 하니까 모이세요 그러면 사람 몇 명 안 모여요. 근데 멍 때리기 하니까 모이세요 그러면 몇백 명이 모여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야 우리가 저걸 좀 이용해야지. 그래서 일단 멍 때리기를 좀 시키면서 멍 때리기 해서 사람이 좀 이해를 좀 했단 말이죠. 불교도 좀 괜찮네. 그때 정신 차리는 가나선을 가르쳐 주는 거지. 그러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어른 스님들도 그렇고 불자님들께서 우리 전통수행법 가나선이 있는데 그 가나선은 안 가르치고 말이야 먼 서명상을 가르친다고 뭐라고 많이 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해든지 간에 중생이 이익되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그렇게 해서 서양이 발견한 방법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도입을 해서 사람들을 이익되게 하고 행복하게 한다면 우리는 그것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 참석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리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여러분 박수. 수고하셨습니다.